이거 정말 그 오래된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질문 말씀이시죠? 바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 말이에요. UAM, 그러니까 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산업에서 조비 에비에이션은 닭에 해당하는 아주 멋진 비행체를 거의 다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기체의 완성도는 거의 최고 수준에 도달했죠. 그런데 이 닭이 날아다닐 하늘이라는 거대한 인프라, 즉 달걀은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주느냐가 항상 가장 큰 숙제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산업의 가장 큰 딜레마였어요. 이건 대별 기업이 해결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문제였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석할 이 자료는 미국 정부가 바로 그 달걀을 그것도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품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 FAA가 항공교통 관제 시스템 현대화에 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조 원을 투입한다는 바로 그 소식이군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임무는 명확해요. 이 17조 원짜리 프로젝트가 정말 조비라는 닭이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는 완벽한 환경, 그러니까 일종의 부화장이 되어줄 수 있을지 이걸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낡은 컴퓨터 바꾸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이게 어떻게 조비의 기술, 타이밍, 그리고 잠재적 리스크와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거대한 톱니바퀴 움직임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우선 이 17조 원이라는 돈의 규모부터 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국방 예산하고 맞먹는 수준이에요. 정부가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쓴다는 건 그만큼 절박하고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자료를 보면 FAA가 페라톤이라는 국가 안보 전문 기업이랑 15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고 네. 이게 총 125억 달러 프로젝트의 시작이라고 나와요. 미국 전역 318개 시설의 시스템을 바꾼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그냥 낡은 걸 새 걸로 바꾼다 정도로는 크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도대체 뭘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지금의 항공 관제 시스템은 비유하자면 아직도 구리 전화선으로 인터넷을 쓰는 것과 같아요. 아, 정말요? 그렇게까지요? 네. 관제사들이 레이더 화면을 눈으로 보고 조종사랑은 무전기로 음성 소통을 하죠.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방식이에요. 와. 이걸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꾸겠다는 겁니다. 낡은 구리선을 걷어내고 최신 광섬유랑 무선통신망을 까는 그야말로 인프라의 판 자체를 뒤엎는 작업이죠. 판을 뒤엎는다.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이 의회에 190억에서 200억 달러의 추가 자금까지 요청했다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아니 잠깐만요. 이미 125억 달러도 엄청난데 여기서 거의 2배에 가까운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보통 결심이 아니라는 뜻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기존 시스템이 낡았으니 고쳐 쓰자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지금의 방식으로는 다가올 드론 택시와 무인기 수만 대가 날아다니는 시대를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정부의 공식적인 항복선언이자 미래를 위한 결단인 셈입니다. 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네. 민간 기업들이 아무리 혁신적인 비행체를 만들어도 국가가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아예 국가가 나서서 강제로 생태계 전체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국가가 나서서 판을 깔아준다는 말씀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네요. 그럼 그 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조비가 받는 자동차가 달릴 지능형 고속도로라고 하셨는데 그 길은 아스팔트로 만드는 게 아닐 테니 그렇죠? 결국 소프트웨어 이야기로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기술적으로 보면 이 하늘의 고속도로는 조비가 자체 개발한 항공 소프트웨어, 엘리베이터 OS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엘리베이터 OS요?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서울 상공에 수백 수천 대의 조비 기체가 동시에 날아다니는데 관제탑에서 사람이 일일이 조비 1, 2, 3편 강남 상공에서 고도를 100피트 올리세요 라고 무전기로 지시하는 게 가능할까요? 아, 불가능하죠.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그렇죠. 기체와 기체, 기체와 관제센터 간에 0.001초의 지연도 없는 실시간 데이터 통신이 필수적이겠네요. 정확해요. 5초 뒤 당신 경로로 다른 기체가 진입합니다. 라는 데이터가 1초만 늦게 도착해도 이건 바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FAA가 추진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전환, 광섬유 및 무선 연결이 바로 이 초저지연, 초고용량 데이터 통신망을 구축하는 작업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모든 항공기가 끊임없이 접속할 수 있는 초고속 무선 인터넷망을 하늘 전체에 까는 것과 같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지고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런데 왜 국가 차원의 운영 체제가 또 필요한 거죠? 오히려 두 시스템이 충돌하거나 호환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네. 비유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앱, 예를 들어 카카오 택시 앱이 있다고 해보죠. 네, 카카오 택시. 이 앱은 실시간으로 주변 택시 위치를 보여주고 최적 경로를 계산하는 아주 똑똑한 소프트웨어예요. 하지만 이 앱이 작동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일단 스마트폰 단말기가 있어야 하고 통신사의 5G 같은 데이터 통신망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죠. 데이터가 터져야 하니까. 바로 그겁니다. 조비의 엘리베이터 OS는 아주 뛰어난 카카오 택시 앱이에요. 수백 대의 자기 편 기체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항하는 소프트웨어죠. 아, 하지만 이 앱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모든 기체들이 끊김없이 접속할 수 있는 국가적인 5G 통신망과 이 모든 데이터를 처리할 거대한 클라우드 서버가 필요해요. 그렇죠. 인프라가 있어야죠. FAA가 지금 깔아주겠다는 게 바로 이 통신망과 서버, 즉 국가기관망 인프라입니다. 한 회사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죠. 아, 이제야 그림이 명확해지네요. 그러니까 조비가 기가 막힌 아이폰 앱을 다 만들어놨는데 애플이 드디어 미국 전역에 5G망을 깔아주고 iOS를 공식 출시해주는 것과 같은 상황이군요. 네, 가장 적절한 비유입니다. 엘리베이트 OS가 올라탈 거대한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조비가 꿈꾸는 완전 자율비행, 그리고 소수의 인력이 원격으로 수백 대를 관제하는 미래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국가 주도로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와, 조비 입장에서는 스스로 해결하기 가장 어려웠던 가장 큰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풀어주고 있는 셈이죠. 와. 이 모든 일의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비는 지금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FAA랑 기체 인증 막바지 단계를 밟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 왔다는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네. 기체 인증은 거의 끝이 보이고 상용화라는 목표 지점이 눈앞에 어른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조비가 아주 중요한 움직임을 보였죠. 어떤 움직임이었죠? 지난 1월에 대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양산을 위한 막대한 자금을 확보했어요. 맞아요. 그때 일부 투자자들은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며 걱정하기도 했었죠. 네, 그랬죠. 아직 상용화도 안 됐는데 돈이 부족한가? 하는 그런 불안감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이 모든 게 하나의 큰 그림이었던 거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기업, 즉 조비는 자동차를 대량 생산할 돈을 창고에 가득 쌓아두었고 네? 바로 그 순간에 국가, 정부가 자, 이제 너희가 마음껏 달릴 고속도로를 깔아주겠다라고 발표한 완벽한 그림이 된 거죠. 와. 시장이 가졌던 가장 큰 불안감, 조비 기체는 다 만들었는데 관제 시스템이 없어서 상용화가 10년, 20년 늦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가장 근본적인 리스크가 이번 발표로 한 번에 해소된 거예요. 기업은 제품을 준비하고 정부는 인프라를 준비하는 이 톱니바퀴가 이렇게 완벽하게 딱 맞아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런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는 계획이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예산 문제나 정치적인 이유로 몇 년씩 미뤄지기도 하고요. 이번에도 계획은 발표했지만 실제 고속도로가 깔리려면 한참 걸릴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죠. 네. 아주 인상적인 단서가 하나 있어요. 뭔가요? 바로 이번 계약에 포함된 변명금지, No Excuses 조항입니다. 저도 그 부분을 보고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변명금지라니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잖아요. 네, 이건 단순히 열심히 하겠다는 선언이 아니에요. 성과 기반 지불 방식, 그러니까 퍼포먼스 베이스드 페이먼트를 의미하는데요. 성과 기반 지불 방식이요. 쉽게 말해 정해진 기간 내에 약속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돈을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아, 확실하네요. 프로젝트가 지지부진하게 늘어지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거죠. 이것은 시장과 조비 같은 기업들에게 우리는 당신들의 상용화 스케줄에 정확하게 보조를 맞춰 길을 닦아 놓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준비하라 라는
정부의 강력한 약속이나 다름없습니다. 와, 모든 게 정말 조비를 위해 짜인 각본처럼 느껴질 정도네요. 하지만 이 장밋빛 전망에도 분명 그림자는 있겠죠. 물론이죠.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회사가 페라톤이라는 국가 안보 전문 기업이라는 점이 계속 마음에 걸려요. 통신망이 고도화된다는 건 역으로 말하면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의 목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맞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짚어봐야 할 리스크의 역설입니다. 리스크의 역설이요? 네. 페라톤이 참여한다는 건 이 새로운 하늘길에 진입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기준이 국방부, 즉 펜타곤 수준으로 높아진다는 걸 의미해요. 국방부 수준이요? 항공기 한 대를 해킹해서 도심 한복판에 떨어뜨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9.11 테러보다 더 끔찍한 재앙이 될 수 있죠. 잠시만요. 국방부 수준의 보안이라면 이제 막 시작하는 조비 같은 기업에게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는 말 그대로 거대한 장벽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오히려 상용화가 늦춰지는 새로운 리스크로 봐야 하는 것 같은데요. 기준이 너무 높아서 통과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네, 바로 그게 이 문제의 핵심이자 역설입니다. 당연히 리스크죠. 이 높은 허들은 대부분의 후발주자들에게는 절망의 벽이 될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의 분석은 그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 거대한 장벽이 조비에게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경제적 해자, 모트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해자가 된다고요? 아, 문턱이 너무 높아서 다른 경쟁자들은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국방부 수준의 까다로운 보안 인증을 과연 누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다른 UAM 스타트업들, 그들은 이제 막 보안팀을 꾸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조비는 이미 수년 전부터 미 국방부, DOD와 깊숙이 협력하며 실제 군사작전에 투입될 기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조비는 이미 국방부라는 가장 까다로운 고객과 일하면서 그들의 보안 기준에 맞춰 시스템을 개발해왔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다른 기업들이 시험 공부를 이제 시작할 때 조비는 이미 모의고사를 수없이 치른 수험생 같은 거네요. 완벽한 비유예요. 조비는 단순히 승객을 실어 나르는 에어택시 회사가 아니에요. 그들은 미 공군과 1억 3천만 달러가 넘는 계약을 맺고 군사기지 내에서 인력과 물자를 수송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데이터 보안과 시스템 신뢰성을 실전에서 입증해 왔어요. 토요타나 우버 같은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결국 이 사이버 보안이라는 거대한 리스크는 조비의 압도적인 1위 지위를 법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무기가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보죠. 오늘 우리가 파고든 FA의 12억 달러 투자는 처음엔 그저 낡은 장비를 교체하는 단순한 인프라 뉴스로 보였습니다. 네, 그렇게 보이기 쉽죠.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니 이건 UAM 산업의 닭과 달걀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이었네요. 그렇죠.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혁신적인 닭이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서 완벽한 부하장과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민간의 혁신과 공공의 인프라가 완벽하게 맞물리는 순간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조비의 소프트웨어, 엘리베이터 OS가 마음껏 성능을 발휘할 국가적 플랫폼이 생기는 것이고 시기적으로는 조비의 기체 양산과 상용화 시점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죠. 네, 타이밍이 정말 절묘했죠. 심지어 가장 큰 리스크로 보였던 국방부 수준의 보안 장벽은 오히려 경쟁자들을 차단하는 거대한 해자로 작용하게 됐고요. 모든 요소가 조비를 향해 정렬되는 느낌입니다. 네, 한 기업의 미래를 이렇게까지 극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정부 발표는 정말 흔치 않죠. 그만큼 이번 뉴스가 가진 무게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철저히 항공 관제 시스템, 즉 하늘의 길에 대해서만 집중했어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클라우드 인프라가 지상의 지상 관제 시스템, 예를 들어 수직 이착륙장인 버티포트의 운영 시스템이나 충전 인프라와 연결될 때는 어떤 새로운 기회와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하늘의 교통 데이터와 땅의 이착륙 및 충전 데이터가 완벽하게 실시간으로 통합되는 그 지점. 어쩌면 그 데이터를 누가 통제하고 운영하느냐를 두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등장하며 이 산업의 다음 격전지가 펼쳐질지도 모릅니다.